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1번. 야, 1번부터 기가 막히게 다 틀렸죠. 뭘까요, 도대체? 함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뭐 수업 시간에 다시 다루겠지만, fx 나누기 gx, 얘가 연속이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fx, gx는 둘 다 2차 함수. 다항 함수는 원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끼리 서로 나눈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이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지?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이 함수가 그 순간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봤더니 gx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근이 없다는 얘기고,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a죠. 빼기 3. 다 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아? 판별식 쓴 거야, 그냥. 짝수근의 판별식.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 뿔마 1이랑 0이랑 3개죠, 3개. 5번. 5번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 문제인데, 얘는 요 안에 이제 f 6x가 들어갔다는 게 제일 독특한 부분이고, 6x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6x를 치환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나 같으면 치환을 할 것 같아. 이렇게 t를 무한대로 보내고, 내가 6x를 t라고 치환하고, 그러면 식이 f t 나누기 x는 뭐가 되냐면 6분의 t가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요거에다가 그냥 곱하기 6만 해주면 되지. 요만큼은 구하기 쉽죠. 이거는 주어진 식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무한히 보내면 어디로 가냐면 3분의 1로 가죠. 3분의 1. 그러면 맞나? x로 나눠서 무한히 보내면 3분의 1로 가는데 6을 곱했으니까 이 극한은 2로 가겠죠? 그래서 식변형만 조금 하시면 되고, 6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봅시다. 최고치 한계수가 1짜리 다항함수. 근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 일단 다항함수 밑줄. 다항함수 조건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시사하냐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투를 풀다 보면 다항함수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단순히 함수가 면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를 떠나서 다항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 다음은 항등식을 쓸 수 있어요. 항등식. 즉 차수끼리 비교하고 최고차항 서로 같아야 되고 개수끼리 비교하고 양변에 뭔가를 대입할 수도 있고, 보통은 다항함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차수를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형태를 한번 볼게. 어떻게 생겼냐면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fx 가 마이너스 x f'x 너는 이렇게 돼 있죠? 더하기 5x. 내가 어차피 양변을 미분하거나 뭐 적분하거나 해서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미분을 한다고 하면 요 f를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분을 해서 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뻔히 차수 결정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즉 fx라는 녀석을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는 거야. x의 n승 더하기 뭔가로 가정을 한다면 양변의 최고차항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게.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1을 써주고, 그럼 f'x는 n, x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최고차항만 놓고 보면 너는 그냥 마이너스에 x의 n승인 거고, 마이너스에 너가 x를 여기다 곱했으니까 n, x의 n승이 되겠죠. 이렇게 넌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하자고. 어차피 다항함수이고, 그럼 n값의 차수가 최소한 1차 이상이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n값이 1차면 이게 이제 0차가 되고 1차, 1차,
1차인데 우변이 3차죠. 그러니까 당연히 n값은 1차가 아니겠지. 이만큼을 합치면 얘는 2n-1차란 말이야. 이게 3차가 돼야 되죠. 좌변에서 요 셋 중에 제일 차수가 큰 게 너죠. n이 1일 때를 제외하면. 그럼 n값이 나오겠지. n값은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요 fx라는 거에다가 식을 이렇게 써준다고. ax 플러스 b. 너를 양변에다 쭉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끝이에요. 볼까? x제곱 ax 플러스 b랑 너를 미분한 2 x 더하기 a 빼기 요건데 여기다 1 뺄게요. 그냥 fx로 묶었어. 마이너스 x 곱하기 2a 2x 플러스 a. 너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서 계수끼리 비교하셔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다가 항등식 조건을 이용해서 x에다 0 대입하고 뭐 1 대입하고 해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수치 대입법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이야. 0 대입하면 요거 다 날아가는 거 보이죠? 응. 여기다 합쳤잖아요. 이렇게 합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그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 양변에다가 처음에 0 대입해보면 b 곱하기 a-1 나오죠. 양변에 1 대입하면 1 대입하지 말고 딴 거 대입할까? 좀 만만한 거 없나? 없네. 그냥 1 대입하자. 1 더하기 a 플러스 b. 너가 a 플러스 1. 너가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1 대입했으니까 7이죠. 식 2개, 미지수 2개. 정리하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항함수 fx라는 부분이에요. 얘는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어떻게 풀었어? 뭘로 풀었어? 응. 그럴 수 있죠. 11번. 11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얘도 되게 잘 나오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다음 식을 정리를 해봐라.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너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태. 근데 극한 계산은 이걸 하고 싶어. 리미트 x를 처음엔 알파로 보낸 거 x 빼기 알파고. 이 자리가 이제 fx랑 f-x가 들어가는데 fx 자리에 요거를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얘를 넣는 게 아니고 두 근 알파 베타라는 거에서 사실은 나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니? 2배 알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사실은. 그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알파 더하기 베타도 쓸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요 식의 형태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너를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곱하기 2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끼리 없애주시면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누구냐면 fx, f-x인데 요거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알파 들어가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4를 묶어주시고
알파 빼기 베타 나오고 알파 들어가면 2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가 뭐냐면 x가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fx, f 마이너스 x인데 요걸 이제 x를 똑같이 베타로 보내면 어때? 그죠? 모든 식을 얘랑 다 똑같이 쓰고 그냥 알파, 베타끼리만 서로 바꿔주는 거랑 완전히 똑같죠. 즉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이제 똑같은 형태 있고 알파, 베타를 바꿨으니까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얘는 당연히 2베타가 되고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돼요. 근데 위아래 더하는 거지. 그럼 요거를 합쳐주시면 묶이죠. 일단 너랑 너랑 묶이고 4도 묶이고 알파 빼기 베타까지도 묶여요. 너는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최종적으로 식을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8 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아니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8은 요거 너랑 너 묶은 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여기 한 개 묶었고 요걸 합쳐도 알파 빼기 베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이 나와요. 얘는 뭘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마무리는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내는 뭐 이런 문제. 얘도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4번이 이제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그냥 한 땀 한 땀 하는 게 제일 무난해. 그냥 구간 나눠서 함수 따로따로 보고 식만 써주시면 풀 수 있는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 먼저 어떻게 되겠냐면 구간별 함수가 두 가지죠. fx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x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gx도 두 가지로 나눕시다. 우리 식 자체는 gx는 그냥 절대값 2x 빼기 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x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눌게요.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범위는 똑같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그냥 나오겠지. 2x 빼기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 없죠? 자, 기억번. 두 함수 fx, gx는 모두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는 불연속이고 너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을 해보시면 2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제 뿔마 2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둘을 곱하면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가? 둘을 곱해봤어.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봐. 그럼 fx, gx라는 함수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에 너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여기서는 2x 빼기 6 2x 빼기 4 여기까지 괜찮죠? 얘네끼리 그냥 같은 구간별로 곱한 거예요. 여기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위아래다가 먼저 2를 대입해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위아래 2 대입하면 너도 0, 너도 0이기 때문에 연속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보려면 위아래 역시 미분을 해서 2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위에 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너가 4x 플러스 4가 나오고 너는 고배미분법 써보면 2배 너 미분 너 2x 빼기 4 다시 너 미분 너 역시 2배 이만큼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얼마 나오냐면 8x 빼기 10 빼기 20. 자 이렇게 나와요. 위아래다 2를 넣어봤어. 요거에다 2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죠? 요거 2 들어가면 얼마나?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얘도 마이너스 4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4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미가가 됐죠. 그러므로 미가가 된다. 근데 fx에다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둘 중에 어느 함수만 달라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쪽만 달라지는 거 보여? 왜냐면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즉 원래 얘가 2x 빼기 6이었는데 얘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바뀌어요. 최소한 x는 이 주변에서 주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전히 2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건 똑같고 여전히 연속성은 확보가 되지만 어디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요거 도함수에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죠. 얘는 아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왔지.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값을 씌웠더니 원래 미분 가능하던 것이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답은 기억 디귿이 돼야 되죠. 이런 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 그때 그 주변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보는 거고, 뒤에 지금 문제들을 중에서 하나만 더 해줄게요. 뒤에 4개 중에서 그래도 요거는 풀만하다 싶은 거를 하나만 더 합시다. 18번이 좀 어렵고 19번이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19번이 그 옛날 수능 기출 21번 객관식 킬러 문항을 변형한 겁니다. 변형한 거라서 19번은 그래도 할만하고 20번이 좀 쉽지 않나? 그러니까 10번이 좀 쉬운데 좀 쉬운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푸는 게 좋고, 여기선 18번이 좀 어려워. 18번이 좀 어렵고 17번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뭐 약간 어려울 수는 있고 19번이랑 20번이 좀 할만하고 19번을 해줄까? 19, 20 중에 뭐 해줄까요? 하나만 해줄게. 19 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랑 2차 함수 gx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 어쨌거나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hx는 gx예요. 일단 요걸 줬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얘는 3차고 얘는 2차고 얘는 연속 함수래요. 그럼 이렇게 함수끼리 곱한 형태로 준 거랑 함수를 나눗셈 형태로 준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지. 얘는 곱한 형태로 준 거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랑 GA랑 같고 HA가 0인 실수 A가 존재한대. 그럼 HA가 0이라는 거는 여기다 H에다가 양변에다가 A를 넣어봐. 그럼 너 HA가 0이니까 0 나오죠. 그죠? 그럼 GA도 역시 0이죠. 그때 FA도 0이죠. 그러니까 양변에다 A를 넣어보면 너는 FA 곱하기 HA는 GA. 근데 HA가 0이니까 GA도 0. 근데 GA랑 FA랑 같으니까 FA와 GA가 둘 다 0인 어떤 그러한 A인 거죠. 그런 실수 A가 존재한대. 그러면서 x-3분의 hx의 극한값 x를 3으로 보냈을 때 21분의 1이고 h0은 -1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1자리고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봅시다.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fx, gx를 서로 나눈 형태, 즉 fx분의 gx로 쓸 수도 있고 얘는 언제냐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맞죠? 이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0이 되면 별도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어떤 경우냐면 x가 a인 경우, 예를 들어 그 경우에 ha가 되는데 얘는 이제 0인 거죠. a일 때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 fa라는 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연속성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는 너를 x를 최소한 a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은 a에서의 함수값인 0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연속성을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너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극한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봐봐. FA도 GA도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X라는 함수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분모도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자, 이렇게 씁시다. A, B라고 써야지. 자, 그러면 요 식을 난 현재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일단 약분은 되죠. 약분을 되고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극한값이 0이 돼야 돼. 0이 된다는 건 당연히 b도 사실은 a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극한값이 분자가 0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분모는 더 이상 0으로 가면 안 되죠. 이 뒷부분은 x 빼기 a를 인수로 갖지 않아야 돼요. 안 그랬으면 또 약분이 되고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x 빼기 a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분모는 x 빼기 a의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 너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hx 극한값이 21분의 1이래.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애초에 요 hx라는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요거 3으로 보내는 극한이자 그럼 x 빼기 3에 fx에 분의 gx 너의 극한이 21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너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수렴값이 있다고 했죠.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도 역시 0으로 가야지만 수렴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분자인 gx의 형태는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냐면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형태예요. 맞죠?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a는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gx가 나왔지. gx는 x 빼기 3의 제곱인 것이고 너의 분모에 해당한 hx는 x 빼기 3을 인수로 한 게 같고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그 극한값이 h0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21분의 1이니까 요 극한에다가 식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3으로 갈 때 x 빼기 3 여기 x 빼기 3 한 개 fx가 x 빼기 3 한 개 더 있죠? x제곱 mx 플러스 n 분의 분자가 원래 x 빼기 3의 제곱이야. 요만큼 약분되죠? 3으로 보내주면 9 더하기 3m 플러스 n 분의 1이 21분의 1 요게 식 첫 번째. 두 번째는 h 0이 마이너스 1 h 0이라는 건 그냥 0 대입해주면 되죠. 0 쭉쭉쭉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n 그러니까 분의 이렇게 너 마이너스 9니까 9 너가 마이너스 1이죠. 요거식 한 개 요거식 두 개. 여기서 이제 n 값 나오고 n 값 나오면 여기서 m 값 나오고 뭐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 연속성을 이용을 해서 너랑 이제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다항함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인수들을 좀 잘 결정하는 부분이 살짝 어려운데 되게 얘도 유명한 문제는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풀 줄 알았으면 좋겠다. 85번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 다음에 두 포물선이 동시에 접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A를 2분의 1로 보냈을 때 상황을 좀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두 개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접선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죠. 너가 AX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얘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어요. 직선은 그냥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읍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P라는 접점이 있는데 요 녀석과의 접점이 여기가 T라는 어떤 접점이 있는데 A를 2분의 1로 보냈을 때 T라는 거는 어디로 가는가?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8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어쨌거나 A가 2분의 1로 다가간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 A에다 2분의 1 넣어보면 이 식이 뭐랑 똑같아져? 얘가 얘랑 같아지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지? 즉 A 값이 2분의 1에 다가섬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포물선이 서로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사실. 그럼 얘네가 서로 같아지면 너랑 접하는 요 접점은 도대체 어떤 값으로 다가갈까? 요걸 이제 사실 상상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점점 너에 다가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결국엔 여기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포물선이 겹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양쪽하고 접해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t라는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요 직선과 요 함수 간의 관계를 써보시면 어쨌거나 t에서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럼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라는 이차 함수에서 요 직선을 빼줍시다. x 플러스 n. 그러면 둘의 관계가 t에서 중근을 갖는 2분의 1에 x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m과 n을 t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해볼까? 이번 식정리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니 xt인가? tx 더하기 2분의 1 t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빼기 mx 더하기 4 빼기 n. 즉 각각 너가 곧 이 부분이랑 똑같아야 되고 너는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일단 요거 tx 지금 m이랑 t랑 같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은 너랑 같은 거니까 n을 이항시키고 2분의 1 t제곱 이항시키면 더하기 4 빼기 2분의 1에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t라는 어떤 미지수를 포함한 형태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너랑 이제 다시 한번 이 포물선과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있는데 니랑 갖다 식 세워주시고 한쪽으로 식을 넘겨서 정리합시다. 정리해보시면 ax제곱 마이너스 tx 더하기 a분의 1 i제곱분의 1 더하기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4 는 0 이렇게 됩니다. 접하려면 당연히 판별식 0이 돼야 되겠죠? 판별식은 t제곱 마이너스에 니니 4배 4a a제곱분의 1 2분의 1 t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a와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우리는 a를 2분의 1로 보냈을 때 t라는 게 어디로 가는지를 좀 찾고 싶었는데 요거 이제 식만 잘 정리하면 끝날 것 같고 t를 t제곱으로 묶을까? t제곱으로 묶을게요. t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요만큼 곱하면 2a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죠. 더하기 나머지 부분이 이만큼 나오네. 빼기인가? 빼기 a분의 4 다음에 더하기 16a 는 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보면 얘가 a가 2분의 1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얘도 a 2분의 1로 가면 정확히 0으로 가는 거 보여요. 이거 마이너스 8 되고 얘가 플러스 8 되거든? 그렇다는 건 둘 다 a-2분의 1로 약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항을 시키고 그러니까 얘를 이항시킬게요. 얘를 이항을 시켜서 양변의 식 정리를 좀 합시다.
좌변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4, 우변은 2a 마이너스 1. 요거 통분합시다. a분의 16a제곱 빼기 4인데 4a 빼기 2, 4a 더하기 2라고 써도 되나? 요거 통분한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한 거예요. 약분되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론 t제곱이라는 값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a를 2분의 1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0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수렴하는 극한이 나오죠. a 2분의 1 가고 이 앞에 곱해졌으면 4에 너 2분의 1로 보내면 얼마 돼? 요거 그냥 4가 되죠. 너가 t제곱이네. t 값의 극한값은 4가 되겠죠. 4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그냥 4 갖다 넣어주시면 계산하면 되는 뭐 이런 문제인데, 난이도 자체는 조금 높긴 높아요. 근데 사용한 기법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그나마 이 부분 너에서 너 빼가지고 이제 식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m값과 t값을, 그러니까 m과 t의 관계 또 n과 t의 관계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잡았다라는 거. 여기가 그나마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엔 너에서 너 뺀 다음에 판별식 는영, 그 다음에 식 정리 정도 한 거라서 이 정도 연산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냥 흔히 나오는 수준의 중간 정도 난이도의 연산이 되겠다. 됐죠? 휘문도 연산 족학기로 유명한 학교고 단대도 그에 못지않고. 어디? 경기고 괜찮죠? 숙명도 괜찮아요. 자, 그래? 근데 요거들이 좀 그런 문과 과목들이 좀 난이도가 있을 거야. 서술형도 막 말도 안 되고. 자, 86번. 원점이 O 중심이고, 원점 O가 중심이고, y는 x 플러스 1에 접하는 원이 C1,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t인 원이 C2. C1 위의 점 P, C2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FT, 최대값을 GT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계산을 해봐라. 단 T는 양수이다. 어쨌건 T는 무한히 커지는 상황. 그럼 먼저 자, 얘가 지금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요 위에 한 점이 t, t 플러스 1에서 반지름 루트 2t짜리야. 그리고 여기는 너를 중심으로 하고 요 직선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원 맞나요? 이 원은, 이 C1이라는 이 원은 정해져 있는 원이야. 얘는 고정돼 있어요. 두 번째 C2라는 원은 중심 자체가 t, t 플러스 1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t 값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집니다. 중심의 위치도 달라지고 반지름의 길이도 현재 달라지는 상황.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두 개의 원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판단부터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는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을 내가 명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게끔. 그럼 두 원간의 위치 관계는 정확히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뭐뭐뭐? 일치. 두 원이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같은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보통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 있거든. 하나는. 즉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했어? 뭘 가지고 하는 게 맞아? 판별식. 아니죠.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써놓으세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얘는 반드시 뭘 가지고 하냐면 중심 사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R 절대값 R1 마이너스 R2 R1 더하기 R2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절대값 R1 마이너스 R2 두 중심 사이의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 D가 좀 크고 R1 더하기 R2보다는 좀 작다면 이게 정확히 뭘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냐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요.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라면 한 점입니다. 즉 얘가 등호가 들어가거나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쪽은 외접이라고 부르고 얘는 내접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너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네가 너보다 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 경우엔 빵 안 만납니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어야 하는 그리고 현재까지 기억을 해줘야 하는 상식입니다. 상식. 현재 여러분한테 저게 그 D 그러니까 R1 마이너스 R2가 응. 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코가 같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0일 거예요. 큰 거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예를 들어줄게. 자, 잘 보면 이만큼이 반지름이고 얘는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맞아? 그러면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거는 정확히 얼마냐면 너 더하기 너예요. 맞아? 근데 중심 간의 거리는 얘지. 이만큼이 D고 요만큼 두 개 합친 게 절대값 R1 빼기 R2야. 그지?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커? 얘보다는 절대값 R1 마이너스 R2가 더 크죠.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교점이 아예 없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로 끄트머리로 갔어. 이렇게. 여기서 딱 접했어. 그럼 어떻게 돼? 너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냐면 이 반지름에서 너를 뺀 것만큼 일치하게 되죠. 왜냐면 이만큼이 너의 반지름이고 이만큼 너의 반지름이니까 너 빼기 너가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본 부등식은 여러분은 얘를 기억합니다. 얘를 기억을 하되 등호가 무조건 들어가면 한 점이야. 그 이외엔 안 만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부터 판단한다? 두 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의 관계를 볼 건데 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너까지잖아. 즉 거리 D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더하기 얘지. 그지? 근데 R1, R2는 뭐였어? R1 하나는 얘는 얼마야? 1대 1대 루트 2니까 너도 1대 1대 루트 2지. 이만큼은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안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내접이래. 아무튼 요쪽에서 접하는 이 반지름 작은 건 루트 2분의 1이에요. 또 다른 반지름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얼마라고 줬어? 얘. 요거 원을 못 그리고 있잖아 지금. 위치 관계를 몰라서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루트 2t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은 둘을 더한 것보다 클까 작을까? 얘는 분명히 얘보단 크죠? 그리고 루트 2분의 1이 더해져 있어. 이걸 한번 더 해볼래?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제곱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제가 누가 봐도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제곱한 것보다는 D를 제곱한 것이 더 크죠? 이만큼. 즉 둘은 어떻게 된다? 둘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어떤 식으로 안 만난다?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만나요. 얘. 그죠?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 지금. 요런 대조 관계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FT와 GT를 구할 건데 FT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 점 위에 있는 각 P와 Q를 잡아서 그 선분 길이가 언제 최소이고 언제 최대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두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두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선분 길이의 최소인 순간은 언제였어? 대충 뭐 한 이쯤이겠지, 그지? 이때가 최소겠죠, 그죠? 최대는 이때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주냐면 중심간 너를 먼저 연결해줘. 그리고 너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연장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만큼이 항상 최소가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항상 최대가 돼. 그래서 최대와 최소인 FT와 GT는 어떻게 구하냐면 FT는 얘는 지금 최소였는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D에다가 반지름을 둘 다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예요. GT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에다가 더하기 R1 더하기 R2예요.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요만큼에서 요 반지름 빼고 요 반지름 빼면 이만큼 최소가 나오는 거고 이 반지름을 더해주면 이만큼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기준은 항상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치 관계 판단할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식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T 더하기 루트 ET 분의 GT 더하기 루트 ET를 계산을 하고 싶대. 그러면 각각에다 루트 ET를 더해주시면 R2가 루트 ET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없어집니다. 그죠? 얘는 이제 두 배가 되겠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반지름 거리는 아까 저거 했죠. 루트 2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 그럼 넌 루트 2t 제곱 2t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분의 1 더하기 2배의 루트 2t 분의 거꾸로다. gt가 분자인데 거꾸로 써야지. 이렇게 더하기 루트 2 분의 1 t는 무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초고차항만 보시면 t만 보면 되죠. t 제곱만 보면 되죠. 여기서 루트 2가 나오고 여기서 2루트 나오죠. 3루트 나오죠. 얘는 그냥 이거밖에 없죠. 루트 2밖에 없죠. 극한 계산하시면 이제 3이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활용 문제들이 다소 어렵다. 넘어간다. 87, 88 해줘? 풀어봤어? 87번만 봅시다. 87번 저거 했으니까 88번만 볼까요? 88번이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쉬운데 엄두가 안 나. 그때 내가 수업 때 야 이거 뺑글뺑글 돌리면서 하면 돼 하고 이제 수업 마쳤는데 아 씨발 임지혁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8시 20분인데. 왜냐면 8시까지 온다 그랬거든. 친구인데도? 네 번호 전화 안 해놓은 거 아니야? 맞는데 임신형입니다라고 하니까 사인만 이게 아마 1층인 것 아 그래? 오겠지 뭐. 자 봅시다. 딱 숙제에서 끝나면 올라나보다. 요새 저 앱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같아요. 저거 여자친구하고도 서로 이제 막 깔고 있니? 여자친구 맨날 그래? 장난해놨어. 단어는 있었을 때. 있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혹시 너도 여자친구 있니? 그럴 수 있죠. 당연한 친구가
고등학교요. 아, 진짜? 야, 이 양반은 못 되는구만. 제가 정확히 재혁이는 언제 오지? 하고서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너 1분 전에 여기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러고 있었어요. 자, 반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왜 또 반바지? 이제 우리 요거 숙제 문제 하나만 풀고 진도 나갈 겁니다. 앉으세요. 그쪽에 앉을 거야? 그 카메라 건들면 안 돼. 그 끝에 앉아. 그 가운데 자리로 앉아. 요 왼쪽 자리 말고. 자, 88번까지만 봅시다. 자, 88번.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의 중심이 2, 2고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2짜리 정사각형. 그림은 간단하죠. 그림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자, 이 상태죠. 그래 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두 정사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관찰을 하고 그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그러한 a 값을 작은 순으로 이제 구해서 뭐 계산을 해달라. 별거는 없어요. 별건 없고 우리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직선을 쭉쭉쭉 갖다 그을 건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요거를 t에 대한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ft라는 거를 그래프를 그냥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형태는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얘는 뭐 시험에 아예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고 특히 휘문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볼게. 판단은 쉬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자리인 직선과 얘네랑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야. 근데 어차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라는 거는 내가 기껏해야 직선과 최대한 만나봤자 두 점에서 만나겠지 뭐, 그지?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 최대 두 점에서 만나겠지. 즉 교점의 개수는 최소가 1개부터 최대가 사실은 4개 정도까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t값을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작다는 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죠. 처음에 빵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빵부터 와요. 그렇게. 근데 언제까지 빵일까?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빵이 아닌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의 기울기 값이 t예요. 그러니까 t가 언제냐면 그때 0일 때죠. 그때는 1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너보다 아주 살짝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2까지 가야 되죠? 또 한동안 2가 되겠네. 언제까지 2일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정확히? 여기를 지날 때죠? 얘를 최초로 지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2개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서 3개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니?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얼마? 세로 길이는? 그러니까 7분의 2죠. 그래서 그게 7분의 2야. 그 순간이 이렇게 가서 3개가 된다. 그럼 당연히 너보다 아주 살짝 더 커지면 몇 군데? 4개가 되겠죠? 어려워?
생각보다 쉽다고 얘기했잖아. 안 해봤잖아. 엄두가 안 나. 그 다음에 점점 더 가겠죠. 세 개가 되면 언제 세 개가 될까? 직접 작은 상황. 그죠? 여길 지날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사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그럼 쟤를 지날 땐 기울기가 얼마예요? 얼마야? 그 다음에 다시 두 개가 되겠죠? 이만큼 4분의 2라서 정확히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엔 두 개로 가겠죠? 그럼 두 개로 간다는 거는 요 사이로 지나가는 건데 언제까지 두 개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여기까지. 여기? 아, 네. 아,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전히 교점이 하나? 두 개 아니야? 어, 왜냐면 요거 기울기가 얼마야? 너분의 너 5분의 4지. 5분의 4라는 거는 얘보단 기울기가 좀 작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요. 얘는 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연속이죠. 그럼 언제 다시 달라져? 정확히 여기를 지날 때 달라지겠죠. 그때 기울기는 얼마? 7분의 6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7분의 6인 순간이 다시 한 개, 다시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그랬어?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그러한 순간을 찾아달라고 했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즉 4, 7 곱하기 n 4 곱하기 얘네를 다 더한다고 했지? 0, 7분의 2, 2분의 1, 7분의 6 계산하시면 끝이죠. 그죠? 그렇게 안 어렵잖아. 이런 거는 해버릇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오늘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지어 생일은 잘 놀았니? 집에서 뭐 하다 왔어? 아까 왔다 갔다며. 왔다 갔다며. 애들이 다 불었어요. 응, 그럴 수 있다고 했어. 집에 있다 왔어? 나갔다 왔어? 잠깐만. 주석 하나만 써놓을게요.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데. 그러게. 생일날 비 와가지고 약간 좀 다니기도 좀 불편했겠는데? 봅시다. 자, 우리 오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개념 설명 조금 하고 문제 살짝 풀고 쉴 테니까 또 재혁이 생일이고 하니까 겸사겸사 좀 일찍 끝내볼까요? 저 고맙다. 끝나고 좀 맞자. 그렇죠. 끝나고 좀 맞는 건 또 근데 그렇게 내가 커피 사줄라 했는데 맞잖아. 봅시다.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함수 연속. 저희 응?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을까? 줬는데? 자,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연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구간에서 연속이 있고 한 점에서의 연속이 있어요. 사실은 점에서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어떤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그냥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는 a에서의 연속에서 연속이다라는 이것의 정의는 뭐였냐면 x를 a로 보낸 극한값이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죠? 그것이 누구랑 일치해야 됐냐면 a에서의 함수값과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뭐였냐면 x는 a에서 fx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프에서는 서로 끊어져 있는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가만 보시면 됐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주고서 여러분한테 얘는 이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 따위는 잘 출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통 수식에서 이제 연속성을 계산을 하게끔 하는데, 어쨌거나 연속성이 문제에서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연속성에 대한 혹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즉 함수값이 좌우극한이 서로 일치하더라도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함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함수도 있죠. x분의 x제곱 이런 함수. 얘는 얼핏 봤을 때는 y는 x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얘랑 함수 입장에서, 그래프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이죠? 이것과 이것. 너를 fx라고 하고 너를 gx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얘는 분모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수함수로 정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가 0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엄밀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속함수끼리는 우리가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즉 연속함수끼리는 사칙 연산을 했을 때도 여전히 연속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였죠? 연속함수끼리 연산을 했는데 연속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 나누기 0을 한 경우는 안 됐죠.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속함수를 연산을 했을 때는 연속함수가 되는데, 연속 나누기 연속의 경우 연속이 되긴 하지만 나누기 0은 제외를 하셔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연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별도의 함수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별도의 함수값을 정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fx를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x가 0이 아닐 때는 너고 x가 0일 때는 그냥 0이고, 이렇게 만약에 fx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줬어. 그럼 0이 아닐 때는 이걸 따라가고 0일 때는 이 함수값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이 경우에는 이제 일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 그 다음에 불연속끼리는 연산을 했을 때는 불연속 뿔마 곱 나누기 불연속의 경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불연속끼리 연산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매번 좌, 우 함수값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일반적인 풀이가 없다는 거야. 얘는 불연속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빼거나 나눴을 때는 우리가 다 따로따로 판단을 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얘처럼 연속끼리 연산했을 때 무조건 연속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있었죠. 요거 기억나나? 불연속과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어떤 연산을 했을 때는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가 가능했지? 언제 가능해? 불연속에다가 연속함수를 어떤 식으로 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 될 여지가 있어요? 맞아요. 서로 곱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 fx라는 함수가 1에서의 좌극한은 1이고 1에서의 우극한은 3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뭐 예컨대 2래요. 자, 이렇게 돼 있대. 근데 gx는 연속함수래요.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래. 근데 이때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대. g1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가 gx는 다 g1이라는 거야. 여기도 g1이고 여기도 g1이에요. 그럼 얘네끼리 곱했을 때 여기서는 1g1이 나오고 3g1이 나오고 2g1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끼리 서로 다 같다면 어쨌거나 fx, gx 곱한 것이 서로 연속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야? g1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봐봐.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최소한 뭔가 하나는 불일치한 게 있다는 거야. 그지? 불일치하는 요소가 있는데 어떤 연속인 함수를 거기다 연산을 하겠다는 거는 동일한 값을 연산을 시키겠다는 거야. 예컨대 좌우극한이 함수값이 1, 2, 3이야. 근데 1, 2, 3에다가 내가 똑같은 a라는 걸 더한다고 치자.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하면 1 더하기 a, 1 더하기, 2 더하기 a, 3 더하기 a 얘네끼리 같을 수 있어 없어? 1 플러스 a랑 2 더하기 a랑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즉 덧셈 연산을 했을 때는 불연속과 연속을 연산을 했을 때 같아질 여지가 없어. 뺄셈도 마찬가지야. 근데 곱셈에 한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불연속에다가 연속함수를 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언제? 함수값이 0인 경우에. 이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특질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불연속 함수를 대놓고 줘놓고 그 불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더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컨대 fx가 뭐 1이랑 3에서 불연속이었어. 근데 2차 함수 gx를 갖다 곱했어.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어.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g1도 0이고 g3도 0이니까 2차 함수에 실근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흘러간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연속함수에 실근을 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근을 주니까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함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연속 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불연속, 연속, 연산한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이 있는데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합성함수의 극한과 관련이 돼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극한에 대한 걸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이따가 얘는 문제를 통해서만 볼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 성질 쭉쭉 나오고 이거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사이값 정리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사실상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였냐면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의 정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 먼저 합시다. 최대 최소의 정리. 혹시 자기는 최대 최소의 정리가 정확히 뭔지 얘기할 수 있다? 뭐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범위가 어때야 되죠? 그냥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뭐라 부르죠? 등호가 들어가는 걔를 뭐라 불러? 걔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이 무슨 정리를 배우면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이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조건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정리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이런 의미였죠. x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x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연속.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그 함수가 이런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면 결과가 뭐냐면 결과 어떤 것을 만족하냐면 반드시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존재하더라. 이게 결론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최대 최소의 결론 자체가 되게 쓰잘데기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야 이럴 걸 만족하면 이때가 최대야 아니면 이때가 최소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존재성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닥 감동은 없어요. 즉 쓸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사실은 최대 최소 값이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면 언제 존재하죠? 혹시 기억나? 이거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나? 반드시 최대는 극대 또는 A에서의 함수값 또는 B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고 최소는 극소 또는 양 끝값 중에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극대극소 할 때 배웠어요. 얘도 역시 두 가지 조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 함수의 연속 쪽에서는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항이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주의할 거는 뭘 좀 주의해야 되냐면 봐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최대 최소 값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 예를 들어 닫힌 구간이 아니야. 열린 구간이야. 자, 그럼 이런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 안에서 최대 최소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함수가 열려 있다고 해서 열려 있다는 건 이런 거잖아.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최대 최소가 없죠, 지금. 왜냐면 최소가 분명히 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최소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만 이 값이 이때의 함수 값이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예컨대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 하지만 이런 최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즉 열려 있다, 연속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 최소를 갖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지 열려 있고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닫혀 있고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최대 최소가 없다면 적어도 열려 있거나 아니면 연속이 아니거나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달라고. 닫혀 있고 연속이면 너를 만족하는 건 맞아. 조건이 틀리다고 해서 반드시 최대 최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간간히 시험에 나오고 실제로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는 조건이 연속성밖에 없어요. 조건. 얘는 열린 구간. A, B. 그래서 연속인 fx.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그리고 요거 FA와 FB가 서로 다를 것. 이렇게 얘는 이걸로 가고 결과는 뭐냐면 FA와 FB 사이의 어떤 의미 K 값에 대하여 FC가
K in C가 A, B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별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열려 있어. 너가 A고 너가 B에 B 너가 A. 그럼 얘가 이제 FA고 얘가 FB죠. 일단 서로 불일치하지. 그럼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를 내가 하나를 긋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K 값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 어쨌거나 이 사이로 갖다 그었죠. 그러면 어떤 순간이 존재하냐면 어떤 C 값에 대해서 C에서의 함수 값이 K인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꼭 한 개만 존재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선. 왜?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니까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기니디 같은 데 잘 나와요. 다음 fx가 열린 구간 0,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잘 보면 너랑 지금 함수값이 서로 다르고 그 사이로 k가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반드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근데 얘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고 내가 fx가 아니라 k만큼을 뺀 함수인 fx 빼기 k는 0 이 관점으로 봐도 되죠. 그죠? fx는 k로 본 거니까 fx는 k가 아니라 fx 빼기 k는 0의 관점으로 보면 이 k라는 게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x축으로 바뀌어요. 빼기 k가 되고 너도 빼기 k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하나는 k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하나는 k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 쓰는 방식은 너랑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너 이면 fx, fc 빼기 k는 0인 c가 a, b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실제로는 이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부호 다름. 보시다시피 지금 너는 음수고 너는 양수죠. 그럼 곱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즉 너랑 부호가 만일 다르다면 사이에 지나가는 x축과 fx가 반드시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가 사이값 정리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합시다. 한쪽으로 다 넘겨서 한쪽을 싸그리 다 넘겨서 식을 는 0의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두 값의 부호가 0보다 곱이 0보다 이제 작다. 요거를 만족하면 그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다. 기니디 참거짓으로 나오고 뭐 서술형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서로 곱해서 부호가 다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서로 곱했을 때 부호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거를 만족하면 사이에 실근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그죠? 왜? 대표적인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절대값 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 얘를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사이값 정리를 써보세요. 이거 사이값 정리를 쓴다고 했을 때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사실은 사이값 정리를 써보면 부호가 어떻게 나와? 마일 들어가면 1 나오죠. 2 들어가도 2 나오죠. 곱하면 양수지.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얘는 언제 근을 가져? 0에서 근을 갖죠. 즉 사이값 정리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해. 즉 사이값 정리를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고 만약에 절대값 fx에 대해서 나한테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이걸 만약에 확인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이값 정리를 쓰되 절대값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 요거 x에다가 사이값 정리 써보면 어떻게 나와? 말 들어갔을 때는 음수, 이 들어갔을 때는 양수. 그러니까 곱하면 음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성립.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도 어쨌거나 0 되는 건 성립.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fx에 대한 사이값 정리는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간 fx만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쓴다. 요 정도다. 넘어간다. 우리 문제 조금만 풀고 넘어갈게요. 조금만 풀고 쉽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자, 밑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골라달라. 얘는 구간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야, 사실. 함수가 연속일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정의역, 그 다음에 사실 정의역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 기억번, 1번은 어때?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잘 되나요? 이런 무리 함수는 언제만 정의가 돼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죠? 즉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만 정의가 되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2번은 어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죠? 얘는 그냥 다항함수죠? 근데 3번은 어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3번이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다면 그럼 괜찮죠?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항상 괜찮아요. 근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얘는 두 군데서 어쨌거나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1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4번은 어때? 4번은 절대값 x분의 x 3승인데 x가 0이 아닐 땐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x가 0일 땐 0이라고 정의를 해주겠대. 그럼 되죠. 왜? f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보시다시피 같죠. 그죠? 그래서 4번은 가능하다. 근데 5번은 어때요? 이거 1일로 가는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1일 아닐 때라고 하고 있는데 극한이 어차피 양쪽이잖아.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랑 두 군데를 보시면 얘는 1 플러스일 때는 x제곱 빼기 x 나누기 x 빼기 1이고 1 마이너스일 때는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요거 약분되면 x 남지. 1 들어가면 1이지. 얘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매시당초 어때요? 이거 1에서의 좌우극한 자체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1일 때 안 된다. 답은 2번, 4번이 되겠죠. 2번은 너무 쉽나요? 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어디? 불연속인 거는 1, 2, 두 개. 그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1일 때만. 불연속인 거는 1과 2 둘 다. 3번 보시면 0에서 연속인가? 0에서 어때요? 불연속이죠? 왜? 좌우극한이 같지만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다르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하지만 극한값 존재하나요? 좌극한과 우극한 서로 다르죠? 안 되죠? 세 점에서 불연속인가? 마일, 0, 1, 세 군데서 불연속인 거 맞죠? 그죠? 4번. fx 너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럼 연속성을 확보를 하려면 사실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가 같아야 되고 서로 두 가지 같아야 되고 f0이 마이너스 1이래. f0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찾아볼까? f0이 마이너스 1이면 b값이 얼마 나와요? 그죠? b값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너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c 이 상태에서 각 함수의 경계를 보시면 얘네 두 함수의 경계는 마이너스 1이고 이 두 함수의 경계는 플러스 1이죠.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보시면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요거 들어가면 0 나와요. 맞아? 즉 요거 마일 들어가면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1 들어가서 0이니까 c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 일단 연속 동그라미 이쪽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다항함수인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연속 혹은 미분 가능 혹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항상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순간들을 시험에 많이 낸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연속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요 밑에서 두 번째 줄 x-1는 fx 플러스 3 밑줄. 얘는 뭘 뜻해요? x가 4마다 반복되는 함수이고 이거를 섣불리 주기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주기의 정의는 원래 뭐죠? 오, 자, 그죠? 주기는 반복이 되는 최소 단위예요, 항상.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sin x라는 함수는 주기가 2파이죠. 근데 sin x는 4파이마다 반복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fx는 fx 더하기 4파이라고 써도 sin x에 대해서 성립하죠. 즉 주기라는 거는 반복이 된다라는 그 성질뿐만 아니라 항상 최소 단위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4마다 반복된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럼 4마다 반복되니까 0일 때랑 4일 때랑 함수값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위에다가 0 넣은 거랑 아래식에다가 4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고 두 함수의 경계가 2니까 위아래다가 2를 넣은 것도 역시 같아야 되겠죠? 둘을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6번 봅시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해달래. 어쨌거나 연속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연속성의 정의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 2와 서로 같아야 되죠.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니까 식 자체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1분의 요게 들어가야 되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너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풀이는 이제 그냥 함수의 극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연속성은 워낙에 극한과 가깝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함수의 극한 쪽 연산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마일 들어가면 분자가 0 나오겠지. 분모가 0인데 수렴하는 극한이 되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니까 b라는 거 대신에 1 빼기 아니지 2a 빼기 1를 넣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2a와 2a-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죠. 이걸 약분을 하시면 이만큼이 남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2가 나오니까 a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약간의 사족을 보태자면 이만큼 원래 요 함수 있잖아. 이거를 내가 편의상 gx라고 부른다면 x 플러스 1분의 gx의 극한값이 2라는 거는 g 마이너스 1이 0이고 g 마이너스에서 미분계수가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혹은 연속성과 관련된 거에 대한 계산을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번 한 번만 해볼래? 7번 풀어보세요. 7, 8, 90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생일빵은 뭘로 때려야 되죠? 야구 봤다 쉬는 시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있겠냐고. 비슷한 건 있어요. 맞아. 우산은 4개나 있는데 우산은 우산이 망가지야. 열심히 때린다. 신경이 그냥 아까 잘 써서 둘다 맞아야 되긴 해. 신혁이도 오늘 수업인가? 네. 신혁이도 오늘 수업인가? 네. 음. 주지 않을게.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게 대입을 해서 푼다기보다는 사실은 인수정리를 활용을 하면 조금 쉬워요. 인수정리랑 개수 비교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답이 나왔을 시간인데 거의 나왔는 서요. 10번 풀고 있다. 7번 풀었어? 2? 답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봐봐.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잖아. 그러면 x를 1로 일단은 보내줘야겠죠. 1로 보낸 이 극한이랑 이 싫어하는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 6번과 7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식이 요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였거든. 여기는 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역시 두 개가 나올 텐데 미지수가 세 개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부분이 이상한데 잘 보시면 분모가 x-1의 제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자도 역시 무엇을 인수로 갖겠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너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으면 약분이 되지 않는 분모가 남을 것이고 x를 1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뭔가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랑 동일한 형태를 최소한 인수로 가져야 돼요. 분자가 그럼 x-의 3승인 것도 괜찮나? 그럼 수렴해야 안 해요? 괜찮죠. 약분되고 나서 x-를 남으면 물론 0으로 수렴하겠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왜? 잘 보시면 요 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3차 식이지만 2차항이 0이에요. 2차항이 0이라는 거는 나머지 인수가 얼마일까?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모든 근의 합이 0인 거니까 1, 1 중근 마이너스 2 한 개 합치면 정확히 0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AB를 나올 수 있는데 역시 그것도 하수. AB 더하는 거. AB 합 뭐 이용하면 되겠어? 이 식에다가. 근과 계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아니 이 상태에서 1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죠. 양변은 1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1 대입하면 넌 1 더하기 A 더하기 B 나오지. 너는 0 나오지. 즉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그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훨씬 편해요. 약분됐죠. X를 보냈지. C값 얼마나? 3 나오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답이 2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개수 합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수 합을 물어보는 경우. 개수 합을 묻는 경우 항등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항등식 적극 활용.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답 내준 적이 아마 몇 번 있을 거예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양변에 적당한 걸 대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얻어내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나 합의 경우는 가능하다. 곱 같은 건 못한다. 8번.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그때 f1의 값을 구해봐라. 양변에다 일단 1 대입하면 0 돼야 되죠. 항등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a 값이 나오지. a 값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생긴 거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우변은 인수분해 되죠. x-1 x 빼기 3. 이렇게 될 텐데 양변 미분하시면 그냥 약분하시면 fx가 나오고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사실은 원래는 쉽게 약분을 못해. 왜? x가 1일 땐 약분이 안 되거든. 하지만 문제에서 뭘 줬어요? 연속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가 1일 때도 역시 너의 극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극한 값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의 형태로 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9번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x 루트 x 마이너스 8이랑 루트 x 마이너스 2랑 서로 유리할 수, 뭐 나눌 수 있죠. 분자를 이제 묶을 수 있죠. x 루트 x 빼기 8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x 빼기 2에다가 그죠? x 더하기 2 루트 x 더하기 4. 사실은 이 형태인 거죠. 얘가 약분이 되죠. 이만큼이. 요거에다가 이제 4 대입하시면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4 대입해서 4, 4 나오고 답이 12가 나오는 문제. 10번도 마찬가지. 양변 나눠서 우리가 유리화할 수 있는 문제죠.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 유리화를 해보시면 fx는 이렇게 나오나? 루트 1 더하기 x 더하기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x제곱 빼기 x인데 너의 켤레를 곱해보시면 어쨌거나 분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2x 나오나요? 너의 켤레는 여기다가 루트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빼기 x 곱해주시고 f 0을 물어보는 거죠? 어쨌거나 요거 약분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2분의 마이너스 1 있고 너 0 들어가면 루트 1, 루트 1이니까 2가 되겠죠? 답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간단하다. 자, 봅시다. 얼른 하고 마칠 테니까. 자, 합성함수의 연속인데 합성함수 연속이 시험에는 첫 번째 휘문은 안 나와요. 단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휘문 아이들은 합성함수 연속성은 수능에도 내신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1번 하나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일단 f 합성 f2의 값이 존재하는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에서 불연속이죠. 너가 1이고 여기가 3 그리고 4,4를 지난 상황.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죠. 자, 일단 f 합성 f2가 존재하는가. f2를 대입해 봤더니 3 나오고 3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긴 하죠. 뭔진 몰라도 존재한다. 니은번 2로 가는 그러면 극한값,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요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먼저 2의 좌극한이 있고 2의 우극한이 있죠. 2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고 2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데 요 f 입장에서 근데 요 f가 1, 3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2보다 작은 데서 오면 1보다도 함수값이 작은 데서 오죠. 그래서 1 마이너스를 써준다고 그랬고 3은 위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3 플러스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1에서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값이고 3에서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이런 값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번 틀렸다. 그럼 당연히 디귿번 합성함수 너는 x는 2에서 연속일 수가 없겠죠. 극한이 없으니까 연속성은 당연히 깨집니다. 그래서 기억번만 참이 된다. 넘어간다. 13번 봅시다. 13번.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끼리는 연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데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럼 봐봐. 기억번. 사칙연산, 실수배 이런 게 가능해. 근데 fx에다가 3gx를 뺐어. 그러면 gx가 연속이면 3gx도 연속. fx에다 3gx를 뺀 것도 당연히 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g 합성 fx. 근데 봐봐. 어차피 fx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를 연속함수에다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3번 gx 분의 fx. 그죠? 얘를 나눈 건데 분모가 2차식. 근데 2차식이 보니까 실근이 없죠. 판별식 0보다 작죠. 근데 4번은 어때? fx분의 gx인데 분모가 5가 될 때가 0이 되기 때문에 5에서 정의가 안 되고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자, 14번.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거 골라달라. 둘 다 지금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건 아니야. 얘는 각각 a에서 연속이야. 그럼 기억번 2배하고 3배하고 각각 서로 더한 건 x는 a에서 연속인 거 되죠. 그죠? 니은번 fx 더하기 fx 분의 gx는 어때? fx가 0이 될 수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죠. x는 a에서 fx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나 봤더니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는 건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 fx끼리 곱한 거는 괜찮죠. 근데 마지막 리을번 g에다 fx를 합성을 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fx와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야. 얘는 x는 a에서만 연속이에요.
근데 gx 안에 fx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거기서 x를 a로 보내버리면 실제 g라는 함수는 어디로 가게 돼요? 안에가 정의역이 fa로 가게 되죠. fa에선 불연속일 수도 있죠. gx가. gx가 a에서는 연속이지만 fa에선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을번이 이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을번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fx는 a에서 연속인데 내가 말하는 건 gx가 a에서 연속이거든. 근데 gx가 fa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얘는 이 14번 문제는 정확히 리을번 선지 때문에 내는 거고, 역시 합성함수 연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나오면 단대에서만 나온다. 자, 15번. 단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걸 잘 내요. 가우스 함수, 합성함수, 연속성, 족 같은 거 잘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둘 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휘문도 어렵고 단대도 어려운데 약간 어려운 스타일이 달라. 휘문은 막 되게 어려운 연산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자기네가 만들어낸 거지 같은 문제 같은 것도 잘 내고, 단대는 근데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것들을 곧잘 냅니다. 가우스 함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1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 근데 봐봐. 기억번.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gx도 0에서 연속이라면 서로 나눈 거는 0에서 연속이 되니 안 되니 이제가 집중해. 안 돼. 안 된다고. 0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눴을 때는 0이 될 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번 안 됩니다. 니은번. 그럼 얘는 어때? fx분의 gx도 연속. fx분의 gx가 연속, 그리고 gx도 연속이라면 fx는 연속일까? 안 되지. 안 되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봐봐. 이건 항상 어떤 식이냐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만든 건지에 대한 얘기야. f분의 g랑 g를 줬어. 이 둘을 바탕으로 너네가 f라는 함수를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역수를 하고 그냥 F를 양변을 너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네가 되니? 어떤 연산이 필요해? 나누기 해야 되지. 나누기라는 연산이 필요하지. 맞아? 얘를 얘로 나눠야 되지. 그럼 F 나오지. 근데 0이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번 틀려. 디귿번은 어때? 디귿번은 어떤 연산이 필요하니까? 곱하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야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거 한 중간 정도, 중하 정도로 그냥 시험에 잘 나온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은 뭐죠? 봅시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거를 줬대. 그랬을 때 gx는 이렇게 정의돼 있을 때, 역시 x는 1에서 연속일 때 g1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결국에는 1에서 연속성 g1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는 g1이라는 건 사실 연속성을 바탕으로 본다면 x를 1로 보냈을 때 gx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gx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이거는 주어진 형태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x-를 그냥 치환을 t라고 합시다. 그럼 넌 리미트 이제는 t가 0으로 가죠. 분모도 x-를 인수로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t 플러스 2가 됩니다. x 플러스 2였으니까. 자, 이렇게 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치환을 하면. 근데 이만큼이 얼마야? 얘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0 들어가면 2분의 1. 너도 2분의 1는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연속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이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맨 밑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밑줄. 그랬을 때 A로 가는 HX의 극한값 구해볼래? 라고 돼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가 지금 3차 함수인데 너의 분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생겼어. 지금 hx고 그리고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는 별도로 정의를 해줬어요. 넌 4고 a래. 문제에서 이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너라는 함수를 극한을 1로 보낸 거랑 3으로 보낸 극한이 각각 너가 돼야 되고 너가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근데 봐봐.
x 빼기 1, x 빼기 3을 분모가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1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fx도 역시 1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고 3 들어가도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도입을 어떻게 줄 수 있어? x 빼기 1, x 빼기 3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수로 갖되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인 뭔가 인수를 한 개를 더 가져야 돼요. 3차 함수니까. 맞아요? 나머지는 그럼 다 약분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1 들어갔을 때 4 나왔어. 알파는 얼마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3 들어가서 A가 나와야 돼. A는 6이지. 그럼 다시 마지막에 A를 물어보는 거지. A로 가는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긴 한데 hx라는 함수는 분명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HA를 물어보는 거야. 똑같아요. H 6을 물어보는 거야. 6 더하기 3은 답은 9가 된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8번은 어렵지 않고 19번 한번 봅시다. 자, 19번 보시면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 x(x-1) 플러스 a 혹은 x b 빼기 x. 근데 경계는 언제야?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랑 작거나 같을 때죠. 그럼 경계는 실제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가 되는 거지. 절대값 x가 1인 순간이 경계니까. 즉 위아래다가 1 넣고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위아래다 1 넣어볼까? 위아래 1 넣어보니까 a 나오고 b 빼기 1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에 뭐니까 2 더하기 a 나오네. 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빼기 b 나오네. 이렇게 두 개 연립하시면 그냥 나온다. 자, 20번 별표. 20번이 이쪽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 그 다음에 뭐 21, 22, 23, 24번까지가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사이값 정리는 좀 쉬우니까 요거 좀 봅시다. 자, 일단 20번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fx, gx.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f, x 플러스 k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고 싶대. 지금 보시면 fx라는 함수는 함수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너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빼기 3. 일단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범위는 0보다 작을 때 0부터 1,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고 gx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0을 기준으로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져 있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보고 싶은 거는 fx랑 gx를 곱한 게 아니라 fx 더하기 k랑 gx를 곱했어요. 너가 x는 0 연속이 되고 싶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보이는 거는 gx라는 함수는 x는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맞아? 주어진 gx에다 위아래다 0 넣어봤더니 1이고 마이너스 1이라서 불연속 되는 거 맞죠? 근데 fx는 어떠니? 자,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그래? 연속이 돼요. 얘는 지금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k거든? 네. 그럼 얘는 x에서 연속일 거 아닐까? 지어봐. 연속이 아니야. 상황이 연속이 아니야. 아니, 씨발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요, 야. 왜? k 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잘 생각해봐. 지금 fx라는 함수는 0 대입해보면 0에서 불연속이죠. 1 대입해보면 1에서도 불연속이죠. 지금 원래 fx라는 함수는 0과 1에서 불연속이야. 맞아? 그렇다는 건 fx 플러스 k라는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일까? fx 플러스 k와 fx의 관계는 어때? 그러니까 플러스 k를 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k랑 1 플러스 k에서? 대입을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어떤 관계 있어요?
함수를 적당히 이동시키면 얘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면 돼요? 마이너스 k만큼 가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함수 전체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k와 1 마이너스 k에서 불연속이에요. 요거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내가 얘가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겠어, 당연히? k값에 따라 달려있어요. 즉 k값이 예를 들어 0이라면 불연속이지. k값이 1이어도 불연속이야. k값이 0이거나 1이 아니라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맞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얘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일 수도 있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일 수도 있어. 우리는 각각을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의 첫 번째. 만약에 k가 0이면 k가 0이라면 얘는 그냥 fx 곱하기 gx지. 그러면 여전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끼리 곱한 형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구해서 따로따로 곱해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f 0에서의 좌극하니까 넌 0 마이너스 f 0 플러스 f 0 이렇게 g 0 마이너스 g 0 플러스 g 0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f 0에서의 좌극한 얼마니? 빨리 0에서 좌극한 얼마? 좌극한 2죠 2?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우극한 함수값 곱해서 비교해봐. 이렇게 곱해서 비교해보면 다르죠? 불연속이에요. 됐지? 두 번째.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1이면 k가 1이면 요거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실제 f 입장에서는 f1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f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이쪽은 어차피 1 마일 1일 거야. 얘는 똑같아요. gx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지? 자, 얘네만 얼마 나와요? 1에서의 좌극한 얼마? 우극한 1에서 마이너스 2 어때? 같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1에서 국룰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국룰이 있지. 왜? 세 번째는 연속이니까. k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지. 그럼 봐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지?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어? 네가 불연속인 순간에 이 연속 함수가 어떤 함수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곱해져야지만 셋 다 같아져?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요. 즉 너를 0을 쏙 대입하면 얘는 실제로 뭐가 나와? fk가 나올 거 아니야. 아, 세 번째 경우는 그냥 fk가 0인 걸 찾는 거구나. 풀어내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게 보여요. 지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랑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랑. 그러면 fk가 0인 걸 여기서 찾아봐. 어디 있어? 마이너스 있고 여기서는 근데 3이 구간에 안 들어가죠? 여기서는 3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랑 가능한 거죠. 그래서 k는 이때는 마이너스 2와 3이 가능하다.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쪽에서는. 넘어갑니다. 아이씨발 빨리 끝내주려고 했는데. 자, 21번도 되게 논리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지금 마지막에는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잖아. 근데 fx가 보니까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 fx 빼기 a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이죠. A에서. 왜냐면 fx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 게 fx 마이너스 A예요. 근데 fx는 원래 0에서 불연속이었어. 그럼 플러스 A만큼 가면 A에서 불연속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21번은 뭐냐면 fx 빼기 A는 이미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fx가 A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근데 fx는 0에서는 불연속이야. 즉 A가 만약에 0이라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지만 A가 0이 아니라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뭐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22번은 뭐 하는 문제일까? 서로 함수 나눴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 뭐 하는 문제? 분모가 0이 아니다. 즉 분모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다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이거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하다 보면 특히나 증가감소 역함수 존재성 이런 거 하다 보면 판별식이 맨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조건으로 쓰거든.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예요. 같으면 안 돼. 중분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근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23번. 자, 실수 A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체를 FA라고 하겠대.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인 FA라는 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어? 2차 함수에서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해? 판별식 가지고 하죠. 판별식이 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너는 세 가지로 나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 써보니까 짝수근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 나오지, 그지? 너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니까 요거의 범위는 실제로 뭐가 되냐면 1부터 0 사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이때는 빵이죠. 이때는 1이지. 이때는 2지. 그럼 FA라는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여기서 불연속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운데는 0이고 1 있고 바깥쪽에서는 2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A가 0, 1. 자, 이것이 바로 FA라는 함수인데 2차 항의 개수가 1짜리인 2차 함수 GA에 대해서 FA라는 함수와 GA라는 함수를 곱했거든.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너가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럼 생각해봤어. 어차피 얘는 2차 함수야. 얘는 연속 함수죠. FA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연속 함수인데 어디랑 어디만 불연속이야? 0과 1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사실 0과 1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어차피 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원래가 연속이야. 그지? 근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그렇다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불연속인 순간에 네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무엇을 시사한다? 이 연속함수의 실근을 시사한다 그랬어. 즉 GA라는 함수는 0과 1에서 근을 갖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A는 어떻게 생겼어? A니까 A-1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는 1짜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판별식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끝이죠? 넘어가도 되죠? 자, 24번을 풀어주고 싶은데 24번을 풀어주면 오늘 수업을 빨리 못 끝내요. 그래서 24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25번 봅시다. 25번. 25, 26 하고 마치겠습니다. 25. 실수 전체에서 아니지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 밑줄.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 표현이에요. 사실은. 구간 열린 구간으로 줬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 식에다가 얘는 지금 항상 한쪽으로 다 넘겨야 돼. 지금 니은번을 보시면 x3승 마이너스 2x 는 3으로 돼 있지. 항상 한쪽으로 다 넘겨. 는 0으로 다 정리해. 이게 x에 관한 함수건 뭐건 간에 무조건 한쪽으로 다 정리해. 그리고 부호가 달라지는지 보는 거야. 갖다 때려 넣어봐. 1 넣고 2 넣어봐. 기억번호는 어때? 1 들어가면 음수 나오죠. 2 들어가면 무조건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사이에서 반드시 근이 있어요. 니은번은 어때? 한쪽으로 다 넘겼어. 1 들어가면 얼마나? 무조건 음수 나오지. 근데 2 들어가면 양수 나와요. 1 나와요. 1.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참이라는 거예요. 디귿번 똑같이 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26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이 생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2분의 1
요 26번은 별표 쳐놓을게요. 이거 내신에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서술형으로도 곧잘 나오고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랑 2로 가는 극한. 네, 역시 fx. 얘도 2분의 1이에요. 둘 다 2분의 1이네. 자, 근데 너를 만족하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근 중에 밑줄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는 x는 적어도 몇 개인지를 구해봐라. 사이값 정리 치고는 좀 독특한 게 두어가 들어가 있죠. 사이값 정리는 항상 열린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뭐였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즉 1도 2도 포함이 되는 상황. 근데 봐봐, 얘랑 1 들어가면 극한이 2분의 1이라는 건 너도 0으로 가야 되고 2 들어가면 극한 2분의 1 역시 너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fx를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fx를 어떻게 도입을 주냐면 일단 x 빼기 1 인수로 가져야 되지. x 빼기 2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자, 뒷부분은 뭐라고 쓸까? 몰라요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고 싶으면 돼요. 그냥 x에 관한 함수인 그냥 gx라고 씁니다. 그냥 이렇게 도입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fx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얘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gx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gx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풀어낸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gx의 실근은 당연히 fx의 실근이기도 하겠죠. gx는 fx의 인수니까 요걸 갖다 때려 넣습니다. 갖다 때려 넣으면 약분되고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자, 봐봐. 시간 관계상 안 쓸게. 약분 됐죠? 이거 여기로 올라가서 약분 됐어, 지금.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나오지. 마이너스 g 1이 2분의 1이니까 g1은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올라갔어. 약분 됐지? 2 들어갔어. 요거 1 나오지? g2 나오지? 2분의 1이죠. 맞아? 그러니까 gx라는 건 지금 잘 보니까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g1 곱하기 g2가 0보다 작음이므로 gx는 열린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최종적으로 fx는 1, 2에서 실근을 가지고 그리고 1과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러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1,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총 적어도 1일 때 실근, 2일 때 실근이자 요게 지금 F1이 0이고 F2가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에 대해서는 1과 2를 가지고 f1과 f2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무조건 gx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갈 수밖에 없어. 세 개의 실근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찾는다? 하나는 요거 극한식에서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gx에 대한 사이값 정리를 쓰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됐죠? 요거 서술형으로도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좋은 문제.